자, 132페이지 지번 봅니다. 지번. 한 시간 동안에 한 것 중에 뭐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잘 안 나와요, 시험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만 하면 8, 9개 맞습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왜냐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또 다른 데 영향을 줘요.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준다고. 최소한도로 6개는 맞고 갑니다. 6개만. 그러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부하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만 공부해도 6개 이상 맞는 거야. 12개 중에. 근데 막 7, 8월 달에 막 모의고사 보면 막 지적 3개 맞고 4개 맞고 그래요. 공부 안 한 거야, 사실은. 대놓고 제가 뭐라고 못하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같은 경우는 당일날 전날에 벼락치기 해서 시험 보면 다 맞잖아. 다 못 맞아요? 저도 다 못 맞아요. 그래도 거의 맞잖아. 설마 60점 못 맞을까? 그잖아. 지적이 그런 과목이에요. 당일치기 해서 다음날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어. 내용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내용도. 제가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썼는데 요즘 들어서 글씨가 안 써져요. 글씨 잘 썼는데 요즘에. 자, 지번 봅니다. 지번. 우리 교재에 이제 지번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했는데 불필요한 거는 다 빼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번이란 무엇이냐 이거지. 이미 우리 했었죠. 지번이란 뭐예요? 번호. 번호 그냥 번호.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번 부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우리 지금은 필지 자체가 규칙적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필지 자체가 불규칙하죠.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사행식.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쭉 지나가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기우식, 교우식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필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블럭을 형성을 하게 되면 블럭 단위로 뭐를 부여하고 본번을 부여하고 그 안에 뭐를 붙이는 부번을 붙이는 것을 단지식, 블럭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식은 법조문에 있습니다. 단지식은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그 안에 부번을 붙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행식이라든지 기우식은 조문에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나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게 뭐다? 사행식.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홀짝홀짝 이렇게 지번 부여하는 것을 기우식. 그 정도 선에서만. 10년, 15회부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언급조차도 안 돼. 언급조차도. 그건 이제 나중에 그건 이제 책에 있는데 어차피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지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가 무엇이 됐을 때 토지가 이동이 됐더라 이겁니다. 지적에서 가장 핵심이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거야. 토지가 이동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를 쭉 정리하다 보면은 결번이라는 게 발생.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번이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지번이 4 이런 식으로 이제 지번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지번은 번호니까 필지에 부여하는 번호니까 1, 2, 3, 4, 5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3번이 없어졌어요. 말소됐죠? 이런 것을 결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우리 요즘에 1988 하죠? 1988 보세요? 아니, 보셔도 돼. 지금은 TV 보셔도 돼요. 1988 하면 고등학교 나오잖아. 한 반에 그때 당시 몇 명이에요? 70명. 1980년대에는 한 반에 70명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 학기가 딱 왔어. 70명부터 출발하죠?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한 사람씩 어떻게 잘리잖아. 잘리잖아요. 퇴학당하잖아. 담배 펴서 걸려 잘려. 패싸움에서 걸려서 잘려. 그잖아요.
하나씩 없어지죠? 결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번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지번이 없어졌어. 합치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지번이 몇 개만 남아? 하나 남죠? 그 하나 그게 결번이라는 소리예요. 결번. 그리고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아요? 자, 지번을 가지고 우리가 주소 표기하나요? 네. 주소 표기하죠. 위치도 파악해요? 네. 우편도 배달해요? 네.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 사실은. 지번 용도 알 수 있어요? 지번을 가지고 이 필지 용도를 알 수 있냐고. 모르죠. 번호 갖고 어떻게 용도를 알아. 그게 답이라는 소리야. 지번의 용도가 아닌 것은 하면 그 옛날 진짜 막 1에 2에 3에 4에 5에 다 나왔던 문제. 지금은 그런 거 묻지도 않아. 지금. 그리고 지금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로 바뀌었잖아요. 주소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번을 가지고 우편 배달도 할 수 있는 건 다 맞아. 현실하고 좀 이제 동떨어지잖아요. 앞으로는. 안 나와요. 시험에요. 조문에 있는 것만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지번도. 그 지번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돼요. 지번 어떻게? 순차적으로 부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지번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냐면 100년 전부터 1900년도부터 1900년도부터 지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여. 그 전에도 있긴 하지만 1900년도부터 이제 지번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다 하면서 100년을 썼죠. 그럼 합쳐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수도 없이 이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지번이 위치도 파악하고 주소도 표기하고 우편도 배달하는데 지번이 너무 이제 복잡하게 엮여버리니까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주소 표기도 안 되고 우편 배달도 힘들고 그죠? 그럴 때 지번 한번 다 정비를 합니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 그래요. 지번 변경. 이것을 지번 무엇이란다? 지번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번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딱 요거예요. 지번이란 무엇이냐. 부여는 넘어가고요. 토지가 이동됐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번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 핵심은 그 지번 변경 누가 할까요? 지번 변경 누가 한다? 무조건 지적소관청이에요.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의 승인인 줄 알겠죠? 시도지사. 거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부여하는 무엇을 번호를 무엇이란다?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번 누가 부여할까요? 그지, 지적소관청. 80%가 소관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거의 먼저 안 나온다니까요. 국장은 거의 나올 게 없어. 근데 지적소관청은 그 시험에 잘 나와요. 앞머리에.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 지번 부여 지역을 무엇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여러분들 노트 필기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하죠? 이렇게 필기하잖아. 그 지번도 그렇게 그 순서대로 부여하는 거예요.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어떻게? 차례대로. 법조문엔 차례대로라고 써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쓸게요. 순차적으로 지번을 무엇하는 것이다?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우리 책에는 없어요. 이 말이.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간중간에 숨어있긴 한데 자, 그럼 지번 부여적은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무엇이다? 지역.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리동은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요거는 수업 들으면 해결되는 거죠? 집에 가서 100번 써보지 않아도 돼요. 100번 이거 써보는 거지.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이 안에 많은 게 숨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 쪽으로. 그럼 이제 동서남북을 그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나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나겠다 이거야. 이게 북서기본법이에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북동기본법이겠지. 북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끝나는 거? 이쪽으로 끝나는 게 바로 뭐다? 북동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북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북서 무엇이란다? 북서기본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이죠.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반대가 뭘까요? 북동기본법. 응? 반대는 북동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서로 끝나는 게 북동기본법인데 주로 북동기본법은 한자. 중국 같은 경우는 뭐다? 북서기본법, 북동기본법.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법? 북서기본법. 시험에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북동에서 남서 당연히 틀린 거고 남동에서 북서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요. 계속 바꿔 나옵니다. 남동, 북서 이런 식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어떻게? 차례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무엇해라? 부여해라. 자, 지번의 정의가 뭐였어요? 필지에 붙이는 번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번호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지번 어떻게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어떻게 하자? 표기해라 이겁니다. 공부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필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거야. 어? 그 필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으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임자를 쓰자.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올해도 아마 나왔을 거라 아마 시험 문제. 지번이 15회부터 26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와. 여기서만. 얘하고 이것만. 그럼 몇 번 반복이 나왔겠습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왔지. 그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쓴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못 들으셨죠?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쓴다. 아니야. 임야도 토지대장에 등록이 돼요. 그 토지가 필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거야.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쓰는 게 아니라. 어? 임야도 지목이 임야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거 있어요. 그러면 임야대장하고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은 임야만이다. OX. 아니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하천도 들어가고 수도용지도 들어가고 유지도 들어가고 이해 가시겠죠? 철도용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들어갈 거 들어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거예요. 산자. 그러면 우리 주소에 보면 산이 붙어있다는 소리는 옛날 1990년도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쓸모없는 토지들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때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도시지역이거든. 아시겠어요? 도시지역. 근데 그때 당시에 등록 안 되고 임야 조사 사업을 해서 등록했다는 소리는 1910년도 당시, 지금으로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산이었거나 그런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이에요.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죠.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더라 이겁니다. 그 앞에 게 무엇이면 본번이면 뒤에 게 무엇이다? 부번이에요. 그 이렇게 1 쓰고 1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뭔가 좀 허전하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번 어떻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어떻게? 요렇게 쓰고 읽을 때 뭐라 읽는다?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예 또는 으라 쓴다.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표기하고 으라 읽는 거야.
그러니까 1-1이에요. 1의 1이야. 1의 1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좀 이따 이제 제가 물어보면 이제 1-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어떻게 읽어라? 의라 읽는 거예요. 이따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표기 쪽에. 어디 쪽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 내용이? 132페이지에. 맨 위에? 중간에 있어요? 너도 못 쳤겠네. 니은 3번에 1번에 니은 중간 니은 집어넣은 번과 제가 이걸 못 찾지 왜? 니은 3번 9번의 표기 니은? 집어넣은 표기에서 집원에 표기 표기가 어디 있어요? 난 집원에 표기가 안 보이는데? 132 132? 아, 맨 위에 있네. 그래. 그 내용이에요. 요 내용. 시험에 열 몇 번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거짓말 아니에요. 열 몇 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다? 임이라고 많이 나오고, 임이라고 많이 나오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라 이렇게 나와. 얘 또는 요렇게 쓰자. 안 되죠? 바뀌어서 나와. 이렇게 바뀌어서. 시도지사는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시도지사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문에 있는 내용들만 제가 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단식 집원 있고 복식 집원 있죠? 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단식 탁구 혼자 치면 뭐예요? 단식 둘이 치면 복식 복식 남자 여자 치는 거잖아. 혼자 하면 단식. 한 사람이 붙으면 복식. 단식 집원, 복식 집원. 우리나라는 단식 집원이니까 복식 집원일까요? 둘 다 써.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시험에. 이런 거 조문에 있지도 않아.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것만. 아시겠? 나중에 해도 저절로 외워지겠죠, 근데. 네.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식 집원도 아니고 복식 집원도 아니고 단복식 집원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단복식 집원.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에. 안 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 그 다음에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더라 이겁니다. 토지 이동. 요거 하기 전에 부여 단위에 따라서 지역 단위법이 있고 도엽 단위법이 있고 단지 단위법이 있죠? 네. 시험에 안 나와요. 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도엽 단위법을 씁니다. 도엽 단위법.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26회 동안. 그냥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그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근데 그걸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 그냥 집은 어떻게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구나. 이렇게 부여하는 것을 북서기본법이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근데 이 내용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이 내용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북동기본법은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가는구나. 그 정도.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하면 사행식, 도로를 중심으로 하면 기후식,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 그 안에 부분 붙이는 거 블럭식, 단지식 이렇게 된다. 우리는 다 씁니다. 그거. 다 써요. 다 써. 그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번 부여 기준에 뭐라고 써있어요? 원칙에? 이거 써있잖아요. 이거. 지번 부여 지역에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133페이지 그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134페이지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페이지가. 그러면 자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도 하고 뭐도 돼요?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데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합병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무엇이 있다? 지목 변경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목 변경이란 그냥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용도 그렇게 필요 없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했었잖아. 용어 정의에서. 말 그대로 지목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그 지목 변경의 정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지목 변경이라고. 그럼 보세요.
얘가 1이야. 지목이 무엇이다? 전이에요. 근데 전이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도면상에 표기를 하냐면은 전은 지워져야죠. 전에서 뭐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집원하고 상관 있어요? 지목 바뀌면 집원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금 지번 부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거기서는 지목은 지목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보다 없어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합병이라 한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합병.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더라도 어렵지 않아 이게. 왜냐면 얘가 1번이에요. 얘가 2번이에요. 합쳐졌죠? 네. 그러면 몇 번으로 해야 되겠죠? 1이든 2든 뭘 해야 되겠지? 그러면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지. 두 개가 합쳐지면 1이 되든 2가 되든 뭐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맞죠? 요거. 그 다음에 측량을 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아마 교재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묶여져 있죠 이렇게.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라고 써 있잖아. 맞아요? 근데 분할이 하나 있고요. 합병이 하나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몇 개의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죠. 네 개의 원칙과 예외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네 개의 원칙과 예외만 공부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씩 갈게요. 그러면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자 지난주에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제가 예습은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 예습 의미 없다니까요.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예습은 언제 하는 거예요? 3, 4월 달 되면. 알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 진도가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도 쫓아오기도 어렵잖아. 차라리 지난주에 용어하고 수업한 거 알고 오면 얘네들이 생소하진 않지 않겠냐 이거죠. 얘네들이 생소하지 않겠냐? 생소하진 않잖아. 신규 등록이란 무엇이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두 번째, 등록이 누락된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등록.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신규등록이라고 원칙 예외 써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외울 수밖에 없어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한 시간에 한 판 정도 쓰죠. 한 판도 안 써요. 요즘에는요. 그걸 사진으로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도 사진으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콕 찍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핸드폰에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번 공부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시면 돼. 그림을. 그럼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 하면 공유수면을 무엇한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가 대표적인 무엇이다? 새롭게 조성된 토지예요. 저기 안산 쪽에 가다 보면 제부도 가다 보면 대부도에서 제부도 갈 때 시와 방조제 넘어가죠. 시와 방조제도 새롭게 조성된 거잖아. 등록해야 된다 이거. 방조제 같은 거.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든지 방조제를 건설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보다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원래 우리 법상으로는 모든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4천만 필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4천만 필지가 다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아. 근데 누락된 토지도 있다 이거예요. 독도가 공부에 등록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하도 지네 땅이라 우겨가지고 등록해버린 거예요. 독도 등록돼야 한대요. 되지, 우리나라 땅이니까. 영토잖아, 우리나라 영토잖아. 미등록 섬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매립지가 어디 있어요? 인천. 인천에 가면 송도 있죠? 송도 지금도 매립하고 있어요? 송도가 그 삼둥이 때문에 유명해졌잖아. 삼둥이가 그쪽에 사는 데가 송도의 가장 현재 센터예요. 가장 센터인데 거기서 이제 더 뒤쪽으로 안쪽으로 더 매립하고 있어요. 내비도 안 찍히는 데가 있어. 그쪽에서는 매립하고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얘가 100번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 바다야. 등록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근데 여기를 매립을 했어. 이렇게. 매립을 했으니까 공유수에 매립했으니까 등록해야죠. 등록하려면 지번 부여해줘야 되잖아. 자, 지번은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OX. 왜 지번을 가지고 위치도 파악하고 주소도 표기하고 우편 배달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 여기를 100일로 하면 연속성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성을 따라가잖아. 부모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옆에 있으면 요놈 따라가는 거야. 얘를 인접토지죠. 얘는 본번이죠. 거기에 부번 붙이는 거예요. 1-1이 아니라 1의 1. 말로 표현하면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이게 원칙이에요. 어? 요게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이겁니다. 자, 지번은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본번과 부번을 갖고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본번 갖고 부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깔끔하잖아. 1, 2, 3, 4, 5, 6, 7. 1, 1의 1, 1의 2, 3, 2, 2의 1, 4의 1 이렇게 헷갈리잖아.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본번을 부여하면 100일이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우리가 지번에는요. 종속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에서 떨어져 나온다 이거. 근데 만약에 매립을 어디 했다? 여기를 했어요. 그럼 100의 1보다는 차라리 뭐가 나? 100일이 낫겠죠. 100의 1보다는 100일이 낫다 이거야. 만약에 여기를 매립을 하면 그냥 이것도 100일이 이와 같은 경우도 뭐가 낫더라? 100일이 낫다 이거예요. 여기 최종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번부여적의 최종 지번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 매립을 어디에 했어요?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고 얘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매립을 했을 때 여러 필지를 매립했다 이거야. 여러 필지로. 그랬을 때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자? 그 지번부여적의 100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본번의 개념이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이자? 부번 붙일까? 본번 붙일까요? 100일을 썼잖아요. 제가 지금 본번을 붙이는 거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이자? 본번을 붙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지금 최종 본번이라고 써 있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본번이 나와야 돼요. 최종 본번이 나왔는데 요 뒤에 부번 나오면 안 돼. 무조건 틀린 거예요. 부번 나왔는데 본번 나오면 또 틀려. 아시겠죠? 다시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보여야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그런데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이자? 본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대충 이해 가세요? 네.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시고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말이. 원칙과 예외가. 얘가 원칙이고 얘가 뭐예요? 예외야. 예외 몇 가지? 세 가지.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신규 등록은 새롭게 조성된 거죠. 지번이 중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신규 등록은 처음에 매립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을 결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번이 생길 수 있겠냐 이거죠. 신기록은 그래도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을 이해를 하는데 결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토지 이동에 대한 지번부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결번을 모르는 거야. 걔를 알면 결번은 자연스럽게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는 지금 중간에 뭐가 빠질 이유가 없잖아. 자, 신규 등록하고 우리 교재 보시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지번부의 방식이 어때요? 똑같지? 근데 정의는 신규 등록과 등록 전의 정의가 같아 틀려요? 다르죠? 다르잖아. 자, 보세요. 어제는 무슨 수업이었어요? 어제는 민법. 재미나는 과목이지 가장. 처음에 가장 재밌고, 그죠?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는 예전에는 전국 시험 봐서 전국 1등 하잖아요. 학원에서 1등 배출하면 막 3천만 원도 주고 5천만 원도 주고 그래서 학원에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학원비 20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 근데 우리 학원에서 1등이 나왔어. 그럼 3천만 원 주면 그 효과가 15명밖에 안 되겠냐 이거지. 15명이 더 이상이 되는 거지. 그잖아요. 15명 오면 3천만 원이잖아. 연 비용이 200만 원이었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 나 1등 해야지라고 공부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 못 가. 어? 며칠 못 가. 한참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합격만 해다오 해요. 몇 점 맞아서? 60점 맞아서. 더 지나가면 1차만이라도 이렇게 돼요. 1차만이라도. 1차만이라도. 자,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등록전환이라고 했죠.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어디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지적도에다가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록전환. 얘가 등록전환.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을 알려면 정의부터 알고 가야 된다 이거. 정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사실은. 그럼 여기서 지적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적도를.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여기가 100번인데 여기에 산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이건 필지가 아니라 여백이에요. 지적도인데 그 여백에 뭐라고 써있다 이렇게? 산이 써있다. 그 산의 의미는 뭘까요? 이쪽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1900년도에 얘는 조사하지 않았던 토지들이다 이거예요. 대충 이해가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얘는 무슨 의미냐 이거지. 얘는 무슨 의미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 등록지. 아시겠죠?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야도를 그릴게요. 임야도를. 지적법은 좀 재밌는 과목이에요. 다른 거 딱딱하지는 않아. 과목 자체가. 민법은 좀 딱딱하잖아요. 용어도 잘 모르겠고 학계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그죠? 그나마 지적이 좀 나아요. 좀만 관심 있게 보시면. 모든 과목은 관심만 가지면 합격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저기 앞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면 숫자 앞에 뭐를 쓰죠? 산자를 쓰죠. 여기다 앞에 뭐를 쓰는 거다? 여기다 앞에다 산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적도인지 임야도인지는 뭐 갖고 판단하면 돼? 산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만, 산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도 이게 임야도인지 지적도인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임야야 지목이. 다른 건 지목 안 쓸게. 요것만 쓰자고요. 임야를 개간을 해가지고 뽕나무를 재배를 해요. 키위라고 할까? 키위를 재배하면 지목이 뭘까요? 과수원입니다. 키위나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키위. 한 달 동안 숙성했다 먹는 키위 하지 마시고 그냥 뽕나무를 하죠 이번에는. 뽕나무를 재배하면 지목은 전.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임야 아니에요. 뽕나무가 자생하면 임야가 돼. 임야에 자생하면 임야가 되는 거고. 근데 뽕을 재배하면 그때는 지목이 무엇이다? 전이에요. 전답되는
지목이 대표적으로 전답대는 여기에 등록이 안 돼요. 넘어가 줘야 돼. 어디로 넘어간다? 여기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넘어오는데 산 12에 이미 1번 옆에 있었던 토지였더라 이거야.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면 넘어오면은 이거 지워져요. 12번 안 써. 안 쓰고 다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여할까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저 산 12에 이미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산 12에 이미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이 그림과 저 앞에 그림을 보세요. 똑같지 않겠냐 이거지. 여기 있는 거 저기 말고 여기 있는 거. 저 앞에라니까 다 저기. 이 그림과 저 그림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같은 거예요. 개념은 틀려도. 근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지잖아. 이걸 결번이라고 그래. 얘를 결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 같지만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아요. 등록 전환 결번이 발생해. 왜 발생해요? 이거 죽으니까. 됐죠?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밑줄 긋고 그냥 읽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시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뭐도 이해가 돼요? 등록 전환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 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자, 얘가 임의야. 예를 들어서 얘가 임의야예요. 얘 하나 이제 이거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지워졌어 이렇게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결번이긴 한데 그걸 잡으러 이렇게 지워졌다는 소리는 넘어갔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등록 전환 됐다는 소리예요. 얘도 지워졌어. 그 넘어갔다는 소리, 등록 전환 됐다는 소리야. 얘만 남았죠? 네. 심심하죠? 네. 넘깁니다 그냥. 지목 바꾸지 않고. 자, 이렇게 넘어갈 때 지목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임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전으로 바뀌었죠? 이거 넘어갈 때 지목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는 지목 변경을 이렇게 수반할 수도 있지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다 어떻게 등록 전환이 돼서 이것만이 임야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그대로 그냥 넘깁니다. 지목 바꾸지 않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임야도는 축척을 6,000분의 1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지적도는 1,200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얘는 6,000짜리를 주로 사용하고 얘는 1,200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축적 변경도 이루어진다. 축적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일단 지번만 기억하시면 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부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왜 똑같은지. 근데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결번이 발생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 이거. 분할. 분할은 무엇을 분할이라고 하냐면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할. 그럼 얘가 1번이었어, 지번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도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다 이렇게 쓰면 필지가 이렇게 길면, 요 긴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필지가 이렇게 길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북서기본법이기 때문에 지번은 요 순서대로 보통 가는 거예요. 좌에서 어디로? 우로. 그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좌에서 우로. 만약에 필지가 이렇게 어떻게 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분할을 됐을 때는 위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지번을 이제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 이게 북서기본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왼쪽에 있고 가장 좌측에 있고 가장 상단에 위치한 얘를 보통 우리가 1필지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1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얘네들은 무엇이라고 표현? 얘네들은 그 나머지라고 보통 나머지 이것을 나머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지번이 1번이에요.
얘가 바로 뭐가 돼? 1필지가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분할할 때는요. 일단 기존 거 하나는 써먹자 이거야. 1필지 써먹을 거야? 나머지 써먹을 거야? 1필지 써먹는 거야.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집원이. 몇 번, 여기 몇 번이 된다? 1이 되는 거야. 그럼 1필지는 말로 표현하면 분할. 얘가 분할 전이고 얘가 분할 뭐가 돼요? 후잖아. 그럼 분할 전에 지번을 무엇하자? 부여하자 이거예요. 1필지는 어떻게 하자? 분할 전 지번을 부여. 나머지는 새끼치는 거. 새끼치면 부번 붙인다는 소리예요. 본번에 부번 붙이는 거야. 부번 지점 하나도 없죠? 그럼 1번부터 가는 거야. 1에 얼마로? 1 이렇게 가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부여한다?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인다? 최종 부번이 나오면 뒤에도 뭐도 나와요? 부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계속 새끼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자, 이제 보자고요. 집원이 1이야. 1인데 얘를 몇 필지로 분할했다? 세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여기 얼마? 1. 여기는 1에 1. 봐. 1-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풀 때만 잘 풀으라고. 1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는 저렇게 쓰고 을아 읽어라. 을아. 1에 얼마? 1. 여기는 1에 2. 자, 1필지는 뭐를 쓰고? 분할 전 지번 쓰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한다. 이걸 보고 말을 만들어내면 돼. 말을 막 만들어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조문에 표현한 대로. 됐죠? 그럼 얘를 다시 몇 필지로 분할했다? 세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얘 얼마? 1이에요? 1에 1이야? 1에 1이지. 분할 전 지번을 쓰자고 했으니까. 나머지죠? 1에 본번에 최종 부분 몇 번? 2잖아.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를 만약에 또 몇 필지로 분할했다? 두 필지로 분할했어요. 여기 얼마예요? 1에 4. 여기는 1에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다시 또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 주거, 여기에 뭐가 있다? 주거, 사무실 등에 무엇이 있다? 건축물이 존재하면은 얘가 1필지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얘가 1필지가 돼. 그럼 얼마를 써줘야 돼요? 1에 1을 써주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1에 얼마? 6. 말로 표현하면 분할되는 필지에 뭐가 존재해요 지금?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분할 전의 지번을 어떻게 하자?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원칙과 예외가 다 있는 거잖아.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근데 시험에 본번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인다. 최종 본번 하면 무조건 이제 본번이라는 말이 나오면 맞다라고 보면 되는데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이다 100% 틀려요. 최종 부번 다음이 부번인 거지. 어떻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종 본번에 최종 부번이 없으니까 1부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얘를 그리고 나서 또 얘를 몇 필지로 분할했다? 세 필지로 분할했을 때는 일단 뭐를 쓰자?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2니까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3번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쵸. 얘를 말로 이제 표현,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하자?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의 경우에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하고 분할되는 필지에 뭐가 존재한다?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누가 부여해요? 소관청이 부여하겠지. 지번은 소관청이 부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번이 발생해요? 분할은 계속 새끼를 치잖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으니까 말소되는 지번이 그러니까 얘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결번 발생하지 않죠? 얘 발생해요? 발생하는 이유 설명해드렸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왜 얘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왜 얘는 결번이 발생하는지. 합병 봅니다. 1번이고 2번이고 찍어보세요. 얘가 1이고 얘가 2번이면 몇 번으로 합쳐질까요? 1번으로 합쳐지겠지. 1번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1번이 뭐기 때문에?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남고 하나 죽죠. 그럼 결번 발생해야 안 해요? 결번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15회부터 26회 동안 매번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매번 이렇게만. 그래도 어렵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수업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 공부 좀 하지. 어? 자꾸만 수업만 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수업만 들으면 점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멈춰요. 외울 거 외워야 돼. 이게 몇 점이냐면 40점이야. 이렇게 쭉 옵니다. 이렇게. 그다음 막판에 이제 9월, 10월에 외우잖아. 그럼 딱 올라가요. 60점이에요. 60점. 외워야 점수 올라가요. 암기해야 점수 암기해야 문제도 빨리 푸는 거야. 이해하면 문제 빨리 못 풀어요. 차라리 외울 거 외우는 게 더 빨리 풀어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외우지 못하면 시간이 부족해. 에? 민법도 외울 거 외워놔야죠. 그잖아. 이해만 갖고 풀 수 있지만 외울 거 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학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수학 잘 푸냐? 기본 계산 방식이라든지 그 순서는 이미 다 머릿속에 외워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도 잘하는 거야. 그 친구들도. 자, 합병을 보시면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4가 있으면 몇 번으로 합쳐질까요? 1에 1로 합쳐져. 말로 표현하면 합병 전 지번 중에 뭐를 가져가자? 선순위 지번으로 하자 이거예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지번 중 무엇? 선순위로 하되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1에 2가 있으면 원래는 가장 선순위는 몇 번이에요? 1에 1이죠. 그런데 여기 뭐가 존재해?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잖아. 그럴 때는 그 중에 무엇을? 선순위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거예요. 에? 다시 합병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합병 전에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지만 하되 이렇게 뭐가 존재하면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면 그 본번 중에 선순위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게 합병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 남고 세 개 다 어떻게 돼? 죽죠? 그럼 결번이 발생하는 거야. 하나 남고 다 죽죠? 그 결번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이렇게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다 여기 깔고 있어. 그럴 때는 자, 네 필지 합병하려면 네 필지 소유자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 필지가 되려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는 합쳐지면 몇 번으로 합쳐져요? 얘로 합쳐지죠? 근데 여기에 지금 1에 2에 뭐가 존재해 지금?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죠?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얘를 해줍니다. 합병 후의 지번을 주거, 사무실 등이 위치한 필지를 요 필지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무엇하면 신청하면 이거를 해줍니다. 신청하면 해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2로 가는 거예요.
자, 분할하고 차이점은 분할은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면 누가 지적 소관청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 지번을 합병한 후에 지번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무엇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 얘는 그냥 소관청이 알아서 우선적으로.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4페이지 상단에 그 내용이 써 있어요.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무엇하면 신청하면 해주더라 이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돼. 이렇게 이 그림 안 그려봐도 돼요. 첫 번째 게 1필지고 나머지구나. 첫 번째 게 1필지고 나머지구나.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쓰고 나머지는 부번 붙이자. 어떤 부번 붙인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인다.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더라. 합병의 경우는 이렇게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4가 있으면 어떤 걸 쓰자? 1에 1로. 그게 바로 뭐다? 선순위. 시험에 후순위라고도 나와요. 틀린 거잖아.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중에 선순위를 가지고 지번으로 부여하고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은 얘네들보다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제 몇 시에 끝나셨나요? 민법은? 1시? 1시 반? 보통 민법은 보통 2시까지 해요. 이제 1월부터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가는데 1월부터는 민계공은 2시까지 할 거예요. 공시 2시까지 하면 혼납니다. 에? 왜 혼나요? 민법, 개론, 공법도 2시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차는 24문제밖에 안 나오는 공시를 4시간 하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보강하면 난리가 납니다. 4시간 수업하는데도 말이 나오는데 일요일에 나와서 보강합니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혼자 하는 것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처음 요즘에 제가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봤어. 댓글이 어떻게 나오나. 근데 다 똑같아. 지적은 할 만한데 공시가 어려워 죽겠어요. 말이 돼요? 게시판에 나옵니다. 9월 달에. 지적은 좀 외울 만한데 공시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공시가 어디 있어? 공시법이. 지적이면 지적이고 등기면 등기지. 그러니까 지적은 할 만한데 등기가 어려워요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지적은 되는데 공시 때문에 돌아버리겠대. 그럼 지적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 반이 되는데 왜 돌아버려?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글 쓴다니까요. 저 이번에 시험 봤는데요. 지적 11개 맞고요. 공시 2개 맞았어요. 말이 돼, 안 돼요? 지적 11개 맞고 공시 2개 맞았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댓글 보면 다 그렇게 써요. 지적법 12개 중에 11개 맞았는데 공시는 2개 맞았어요. 그 2개 맞은 거예요. 24개 중에. 맞죠? 그러니까 지적은 11개 맞았으면 등기를 2개 맞았다라고 써줘야지. 어떻게 공시를 2개 맞았다고 쓴다. 도서관에도 가보면은요,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야, 지적은 할 만하지? 공시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이런다니까요. 공시법 때문에. 공시법이 아니라 등기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사실은. 투자한 만큼 점수 나오는 거예요. 2차 과목은. 내가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2차 과목은. 1차는 투자한 만큼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고 하니까. 근데 2차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만큼 점수 나오는 거예요. 투자 안 하니까 과락 나오고 점수 안 나오는 거 사실은. 물론 공법은 어렵긴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 지번 부여해 줘야죠. 여기에 5번이 있고 6의 1이 있고 7에 있고 8이 있고 얘가 이 부분이 여기가 이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무엇이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경계야. 그럼 얘는 사업시행지역 안, 여기는 사업시행지역 밖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번이 5의 1이 또 하나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바뀌면 이쪽에 있는 지번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번 중에 무엇만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만 지번을 무엇하자? 부여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지번 중에 뭐만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부여를 하도록 되는데 이 본번 중에 제외할 것이 있어요. 쓰지 말아야 될 거. 쓰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더라. 이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1, 2, 3, 4는 쓰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지역 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으면 이것도 쓰지 말자 이거. 여기 안에 몇 번이 있어요? 5가 있고 밖에 뭐가 있어요? 5의 1이 있어. 얘도 쓰지 말자 이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만을 가지고 본번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얘는 왜 못 써먹어요? 경계에 걸쳐 있으니까. 얘는 왜 못 써먹어요? 밖에 또 같은 지번이 있으니까. 얘는 왜 못 써먹어요? 부번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뭐만을 가지고 얘만 갖고 써먹는 거야. 7번이 되고 몇 번이 된다? 8번이 돼. 그러다 보니까 적네 적어. 뭐가 적다라는 거예요? 본번이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어때요? 적잖아 지금. 그죠? 적으면 요게 블럭식이야. 블럭은 여러 필지가 하나로 묶여가지고요. 블럭을 형성하는 거야. 단지로 구성할 때 블럭 단위로 하나에 뭐를 붙인다? 블럭 단위로 하나에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 게 블럭식이에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 블럭 단위로 하나에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부여하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블럭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그 안에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일까 본번일까요? 최종 본번이니까 다음 순번으로 무엇이다? 본번이 되더라. 이거. 만약에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 100이잖아요. 이렇게 100일 이렇게 가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데 그 본번 중에 무엇할 것이 있다? 제외할 것이 있더라. 어떤 거?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지번 중에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데 이 본번이 새로이 부여할 본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부번을 붙이거나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자.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지번 부여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예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그럼 얘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번 부여를 하게 되면 말소되는 지번, 결번이 발생해야 안 해요? 해요. 하잖아. 이것만 보더라.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만 부여하자라고 보면 부번 있는 거는 빠지는 거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빠지고 안과 밖에 있는 거 빠지니까 아 결번이 발생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다 이거. 그죠? 그럼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준용하는 거.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지번 변경할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해요?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따라가는 거니까. 종전의 지번지 뭐만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축적 변경할 때 어떻게 지번 부여해요? 준용하니까 이렇게 간다 이거야. 이해 가시겠죠? 네.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가지고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결번 발생해 안 해? 발생하죠. 이 방식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에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신규 등록과 분할입니다. 맞아요? 네.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해 안 해요? 안 해요. 지목 변경하고는 지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결번은 없는 거지.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얘만 나오면 되죠. 4개에 대한 원칙과 얘만. 거기다 뭐를 플러스 하면 돼요? 요 내용하고 요거. 15년 동안. 15회부터 20 몇 회까지? 26회까지. 그 몇 문제, 최소 몇 문제 나왔다는 소리예요? 12문제. 여기서 12문제 뽑아보세요. 중복되고 중복 다 되는 거지, 사실은. 그지 않을까요? 그잖아.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그것을 이거는 들어만 보세요. 결번이 발생하면은 결번 대장이라는 게 있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다. OX. 엑셀. 아니죠. 결번이 발생하면은 결번 대장에다가 결번을 써.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사유를 쓰는 거예요. 영구히 보존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결번, 사유, 오, 합병 이런 식으로. 결번 대장에다 뭐를 써요? 결번을 써. 합병이다. 사유는 합병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적소관청은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지번대장에다가 틀렸죠? 결번대장이에요. 결번대장.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어. 자, 지번변경 누가 한다? 소환청. 지적소관청이 해요. 근데 승인 받아야 돼. 누구의? 시도지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누구의 승인 얻자?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지번 변경하겠다라고 승인 신청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심사 후에 결과를 통지해 주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지번 변경은. 그러니까 지번 변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누가 하는 것이다? 소관청이에요. 승인 받아야 된다. 이거 승인. 승인 처음 나왔어요. 오늘. 네. 4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 나왔다. 지번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시도지사에게. 다른 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리고 거기 지번 변경의 135페이지 맨 위에 변경 절차에 보면 소관청이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거 서류를. 그럼 니은은 뭐예요? 심사원 후 결과를 통지해주면 돼.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어떻게 지번 부여하자? 이렇게 부여하자 이거지. 요거 준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가지고 부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7번 보세요. 7번. 동그라미 7번. 그 위에 요거 3개 써 있죠. 네모 박스 쳐가지고. 그잖아. 그죠? 그리고 7번은 뭐냐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도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준공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어? 준공 전에도 미리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에 누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시행자. 시행자가. 그래서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엇에 의하는 거냐면은 사업계획도.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제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도인데 이럴 때는 무엇에 의한다?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준공 전에 미리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무엇에 의한다?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거 이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시험에. 지금까지. 옛날에는 간혹가다 사행식이다. 단지식이다. 표현한 적은 있지만 공인중개사 15회 때가 가장 어려웠었잖아요. 15회 이후 26회까지 요 안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요. 고민스러운 거 사실은. 또 내야 되니까. 지번을 안 내면 뭘 내겠어요. 12문제 중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번 나오는 거 매번. 그러다 보니까 지번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끝이 전부 다니까. 그래서 교재에 133페이지 중간 5번의 지번 부여 기준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135페이지 맨 위까지는 지번 부여 방법까지는 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더라 이거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조문의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조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다? 앞에 있는 것 중에는 이거더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번 부여는 어떻게 공부하신다? 그림을 그려서. 신규 등록이 뭔지. 일단 신규 등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냐 이거죠. 등록 전환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그림이 그려져. 분할이 뭔지 알아야만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다 이거죠. 합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선순위네? 본번으로 된 것이 있으면 이것 중에 선순위구나? 건물이 있네? 신청해야지. 그럼 해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접목시켜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번이. 무조건 몇 문제? 한 문제. 지번 어디에 등록돼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더라. 소재 지번 모든, 목도장,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봐, 아직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서 다 아직 안 하셨어. 두 번째 계신 분, 지난주 가셨죠? 가신 분 맞죠? 지난주에 2시간 끝나고 가신 분 누구예요? 본인이요? 왜 가셨어? 제가 지난주 엄청 찾았거든요. 응? 얼굴 이제 기억해놨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